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클린, 나쁜 감정은 씻어내고 좋은 감정을 채우는 마음혁명, 구산하기 류순 지음, 류두진 옮김, 비즈닉스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구산하기 류순, 1969년 나라현에서 태어났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16세에 집을 나와 도쿄로 상경했다. 독학으로 대입 검정고시를 치르고 도쿄대학 법학부에 입학했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 PHP 종합연구소 정책 싱크탱크에서 근무했다. 학창시절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경쟁사회를 경험한 저자는 속세의 허무함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30대 중반 늦은 나이에 인도에서 출가했다. 현재 생활불교연구회 고도노 사토를 운영 중인 저자는 출가 이후 불교를 단순한 종교가 아닌 삶을 개선하는 마음 수련법으로 소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움직임을 가미한 참선운동법 등 독자적인 활동과 재미있는 법문이 호평을 얻어 기업, 학교, 지자체에서 끊임없는 강연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2015년 수행 중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출간했고 40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인기 작가 반열에 올랐다. 이후로도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스트레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마음 수행에 관한 책을 꾸준히 출간해왔다. 특히 이번 책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는 악순환을 멈추고 괴로움을 씻은 듯 없애는 마음 챙김의 지혜를 독자에게 전하고자 한다. 차례, 시작하며 마음도 몸처럼 주기적으로 디톡스가 필요하다. 제1장, 쓸데없는 마음의 흔들림을 멈추고 제2장, 마음의 얼룩을 깨끗이 닦아내면서 제3장, 온전한 나의 영역에 머무르는 동안 제4장, 무너진 마음을 다시 바로 세우게 되고 제5장,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도 몸처럼 주기적으로 디톡스가 필요하다. 인생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면 정말 좋겠다. 살다 보면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좀 더 즐거운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 좀 더 잘해봤으면. 앞으로는 그 사람과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은데 지금보다 더 잘 돼서 고생스럽지 않게 살아봤으면. 좀 더, 다시, 앞으로는, 지금보다. 이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결핍감, 단순한 바람을 넘어서 마음의 갈증 같은 것을 누구나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말하자면 마음의 얼룩과 같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개운하지 않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곤 하지만 매일매일의 업무와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꽤 얼룩져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면 마음이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아 늘 초조함을 느낀다. 쓸데없는 생각들로 마음이 어수선하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아직도 품고 있다. 돌덩이를 떠안고 사는 느낌이다. 타인의 행동에 늘 신경을 쓴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긴장한다. 남들에게 잘 휘둘린다. 실수하면 동요한다.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가 나약하게 느껴진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며 괴로워한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늘 제자리다. 여러분도 이 같은 고민이 한두 개쯤은 있을 테죠. 이런 감정들은 모두 내버려뒀을 때 점점 쌓이는 마음의 얼룩입니다. 이 얼룩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몸에 얼룩이 묻으면 물로 씻어내죠. 그렇다면 마음의 얼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씻어내면 됩니다. 바로 마음을 씻는 기술로 말입니다. 마음을 씻는다는 표현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불교 세계에서는 예로부터 생활의 기본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온 개념 중 하나입니다.
마음을 우쩍하고 무겁게 하는 얼룩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 일체의 결핍감으로부터 마음을 해방하는 것, 하루하루가 상쾌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라고 생각될 만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마음의 경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후련해진 마음의 경지, 말하자면 깨끗한 마음에 가까워지도록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더욱 쾌적한 하루하루를 보내자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이 책에서는 마음을 씻는 기술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제1장 멈추기.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춘다. 부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마음의 침착함을 되돌린다. 제2장 닦아내기. 스트레스, 부정적인 과거에 대한 생각,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잡념을 말끔히 닦아낸다. 제3장 선긋기. 타인의 일이나 바깥 세상의 문제를 쓸데없이 쫓지 않는다. 나답게 살아간다. 제4장 다시 세우기. 실수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후회와 미련 등 과거에 속박당한 마음을 다시 한번 자유롭게 만든다. 제5장 뛰어넘기. 오랫동안 되풀이해온 과거의 원인을 밝혀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극복해 나간다. 그래, 이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5가지를 제대로 실천에 옮기기만 해도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괴로움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들은 붓다의 지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란 깨끗한 마음의 경지에 도달한 깨끗한 자를 의미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첫째, 마음의 얼룩을 씻어내는 방법과 둘째, 어떤 문제든 확실히 해결하는 올바른 사고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00년 전 인도에서 붓다가 설파한 이 방법은 종교라기보다 합리적인 마음 사용법에 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명상과 심리학을 비롯해 마음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원류에는 붓다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붓다의 방법을 현대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씻는 기술로 체계화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의 최대 장점은 붓다의 가르침에 담긴 본질을 시각적인 도포로 통해 풍부하게 해설했다는 점이죠. 글만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던 부분도 그림을 보면 이것이었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주 소란스럽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버립니다. 업무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마찰, 후회스러운 과거, 불안한 인간관계, 어떻게 할지 앞이 캄캄해지는 상황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마음을 씻는 기술을 터득해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삶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마음만큼은 깨끗한 채로 살아가자. 바로 이런 결의 말입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쾌적한 인생은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끔하고 상쾌하게 그저 매일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기쁨이 쏟아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산하기 류순. 제1장 쓸데없는 마음의 흔들림을 멈추고. 생각대로 흘러가는 인생은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사람은 누구나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대로 풀리는 법이 없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미 마음이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바심, 초조함, 불안,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 열등감, 머릿속에 어른거리는 잡념 같은 것을 떠안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의 얼룩을 씻어낼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확신이 없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말인즉 이제부터 이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찾아내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생각대로 흘러가는 인생에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라는 뜻입니다. 그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일단 멈춘다. 2. 이미 생겨나 있는 마음의 얼룩을 씻어낸다. 3.
씻어낸 마음 위에 올바른 사고를 올려둔다. 이 세 가지 순서를 밟는다면 깨끗한 마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얼룩이 없는 마음, 괴로움을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분명 가뿐하고 자유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충해 두고 싶은 내용은 세 번째, 올바른 사고를 올려둔다 부분입니다. 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확실한 정답을 내는데 도움이 될 올바른 사고, 즉 목적에 따라 절차를 세워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 후반부에 다룹니다. 특히 무엇으로 내 인생을 긍정해야 하는가 라는 커다란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한다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마음 바꾸기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얼룩져 있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지요. 하지만 붓다의 지혜를 빌리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마음을 씻는 일이 정말 가능하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까지 답을 찾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해한다. 먼저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는 방법부터 시작해 봅시다. 마음의 흔들림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는 사이에 마음이 움직여 마음의 얼룩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분노, 걱정, 압박감, 후회, 콤플렉스와 같은 모든 편치 않는 생각들이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마음의 얼룩입니다. 이것들을 멈추려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즉 어느 시점에 쓸데없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이어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 나아가 마음의 얼룩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다면 멈추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일찍이 인도의 현자 붓다는 사람의 마음을 불꽃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마음은 보는 것의 반응에 불타고 소리의 반응에 불타고 냄새, 맛, 접하는 모든 것의 반응에 불타고 있다. 탐욕과 분노와 망상이라는 불꽃을 내며 불타고 있다. 온갖 고뇌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붓다가 말하는 타오르는 불이란 자극을 접해 반응하는 마음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극에는 눈이나 귀로 들어오는 외부 자극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인 내부 자극이 있습니다. 그런 자극에 일단 반응하면 마음은 다른 자극에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른 일에도 분노로 반응하게 되는 것처럼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일에도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돌이켜보며 후회하거나 기분 전환을 위한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최초의 반응이 만들어낸 쓸데없고 지나친 반응입니다.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마음은 불이 번져가듯 다른 재료를 찾아내 또 새로운 불을 피웁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은 항상 타오르게 되죠. 그 불꽃이 괴로움이 된다고 붓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꽃을 잠재우는 법. 이 붓다의 비유를 괴로움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과정으로 체계화해 봅시다. 인간의 마음은 다음의 5가지를 거쳐 괴로움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이란 본인이 자각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고뇌뿐만 아니라 막연히 기분이 답답하거나 침착하지 못한 심리 상태도 포함합니다. 1. 의식이라는 에너지가 생긴다. 2. 외부의 자극을 접한다. 3. 반응한다. 4. 결생한다.
외부 자극에 마음이 강하게 반응해 충동이나 욕구가 솟아나는 상황. 5. 집착한다. 1에서 5에 나온 표현은 모두 핵심 키워드이니 꼭 기억해 둡시다. 먼저 1의 의식이 출발점입니다. 이는 마음에 흘러넘치는 에너지와 같은 것으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의식이라는 에너지는 늘 뭔가를 바랍니다. 하지만 항상 만족을 얻을 수는 없으며 설령 만족을 얻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의식이라는 에너지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은 항상 갈증을 느낍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실제로 목마른 의식 상태를 가리켜 가래, 물을 찾듯 끊임없이 원하고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의식은 평소 활동의 전반적인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능숙하게 잘 사용하면 살아가는 의욕이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의식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자극에 접하면 거의 동시에 반응이 생겨납니다. 자극을 접하지 않으면 반응할 일이 없고 괴로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나 잡념을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자극은 되도록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멈추지 않는 의식의 기세에 휩쓸려 무심코 자극을 바라고 맙니다. 그러면 즉시 마음에 쓸데없는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이런 흐름을 멈추기 위해 의식이라는 에너지를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하는 습관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극을 접하면 반응하고 즉각 결생해서 집착이라는 마음 상태에 이르곤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반응함으로써 감정이 생겨나 기억에 새겨지고 그것이 고집과 응어리로 느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나 불쾌했던 과거의 기억, 불안, 우울과 같은 마음 상태는 이 결생과 집착 단계에서 비롯되고 마음의 얼룩이 이 단계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의식으로 시작해 집착에 이르는 마음의 움직임은 거의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화를 내고 있고 과거에 끌려다니고 있고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얼룩져 버린 상태이죠.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요즘 초조한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 괴로워 라고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때가 되어서야 겨우 괴로움을 자각합니다. 붓다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음이 불꽃을 내며 활활 타오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붓다라면 여러분에게 빨리 깨달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인생의 방향키 잡기. 여러분의 마음은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상쾌한 마음으로 가치 있는 일만을 생각해 앞을 향해 나아가는 양질의 마음 상태에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 그러니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불타오르고 있는 삶밖에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오르는 불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그을음과 재까지 마음에 가득 쌓아놓고 삽니다. 만약 방 안에 그을음으로 가득하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즐겁지 않겠죠. 재투성이가 되어 공기도 쾌적하지 않을 테고 얼룩진 창으로 바깥 배경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자극에 선동되어 무방비로 반응하고 어느샌가 집착해 마음이 쓸데없는 감정과 사고로 가득 차다면 쾌적하게 살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 얼룩진 마음으로는 기나긴 인생을 살아간들 성과도 행복도 깨달음도 얻을 리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인생의 방향 전환을 도모해 봅시다. 계속 타오르는 마음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얼룩져 있는 마음에서 투명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쓸데없는 자극을 쫓지 않고 자극을 접해도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더라도 집착을 남기지 않는 것, 되도록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진정 가치 있는 일과 소중한 일에만 마음을 사용하는 쪽으로요. 말하자면 인생을 더욱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쾌함과 삶을 긍정하는 기분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며 그런 삶으로 방향키를 크게 꺾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불교 세계에서는 예로부터 이를 청정심이라 부르며 중요시해 왔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마음, 매사를 잘 통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지향해 매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련하는 것을 세심이라고 부르며 일일 시수행, 하루하루가 수행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대로 괜찮을까? 라고 자문한 적은 많아도 이걸로 됐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지 않나요? 사람들 대부분은 언젠가 자문하는 일조차 포기하고 아무 일 없는 척하며 하루하루 쫓기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어딘가가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일상의 괴로움을 줄이고 멈출 수 있다는 점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 자극을 접하지 않으면,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면, 집착을 씻어낼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상당히 가볍고 상쾌해집니다. 여기에 붓다의 지혜에서 비롯한 올바른 사고, 즉 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사고법을 익힐 수 있다면 과거에 답을 내지 못했던 괴로움에도 답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도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확신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인생 자체가 상쾌하고 확 트인 한 해처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새로운 인생의 방향, 목표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르는 길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마음을 씻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설명할 이 다양한 기술을 따른다면 마음이 선명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에도 자기 힘으로 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붓다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따라가 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의 흔들림은 멈춘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마음을 더럽히고 불필요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 작업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에 뒤덮인 마음 상태를 깨달아라. 그리고 자각하라. 이렇게 얼룩진 마음으로는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대로는 언제까지나 괴로움의 연쇄가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마음이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출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로는 올바른 이해를 얻지 못하고 고생만 계속될 것이라는 아주 명쾌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올바른 이해는 붓다가 가장 가치를 둔 마음의 능력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 역시 올바른 이해 중 하나지요. 이 이해가 기반으로 잡혀 있어야 애초의 자극 자체를 멀리한다. 반응하지 않는다. 결생하고 말았구나. 집착이 남아있어 좋은 정신 상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의할 수 있게 됩니다. 라벨링으로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은 바로 라벨링입니다. 라벨링이란 단어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지금 하려는 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걷고 있을 때는 나는 지금 걷고 있다고 의식한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역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자각한다. 컴퓨터로 일을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한다고 확인한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벨에 이름을 적어 착 붙인다는 느낌으로 외부인이 되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이상적인 라벨링 방법은 하기 전에 확인하고 한창 하고 있을 때 확인하고 하고 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옷을 입는다, 손을 뻗는다, 뻗고 있다, 오른팔을 넣는다, 넣었다, 왼팔을 넣는다, 넣었다 같은 식입니다. 바깥을 걸을 때는 지금부터 걷는다, 걷고 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신호를 본다, 멈춘다, 서 있다, 기다리고 있다와 같은 식으로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자각하는 것이 이해의 시작입니다. 하루 5분, 마음 멈춰보기. 라벨링에 익숙해졌다면 시험 삼아 5분 동안만 나는 땡땡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중간에 끊지 말고 연속해서 해보길 바랍니다. 방 정리나 식사 준비 등 몸을 사용하는 단순 작업부터 도전해 봅시다. 방 정리라면 잡는다, 옮긴다, 놓는다 정도의 단순한 라벨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확인이라는 이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세요. 제대로 했다면 상당히 피곤해질 텐데 이는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확인에는 적지 않은 주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샌가 확인에서 떨어져 침묵하고 맙니다. 즉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5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인데도 단순한 사실조차 계속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평소 그만큼 쓸데없는 생각에 잘 빠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멍하니 있을 뿐 지금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선명하지 않은 마음 상태가 과거에 집착하거나 자신을 탓하고 침울해지는 마음의 얼룩을 한층 더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에 몇 번쯤은 진지하게 라벨링 모드에 도전해 봅시다. 사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외에는 항상 말로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적입니다. 모든 단어를 꼭 소리내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이것을 했다, 다음에 할 것은 이라고 계속 확인해 주세요. 자각하는 것, 즉 자신의 객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씻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점차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선명해졌다는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상쾌한 일이죠. 모든 괴로움은 세 가지 반응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라벨링을 바깥이 아닌 안쪽, 즉 자신의 마음에 적용해 봅시다. 마음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차분해질 수 있고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먼저 다음 세 가지 단어로 마음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탐욕, 욕구의 과잉인 상태,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고 확인한다. 분노, 불쾌를 느끼는 상태, 화가 치솟고 있다고 자각한다. 망상, 머릿속에 단어, 소리, 영상이 떠도는 상태, 망상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이 세 가지를 꼽은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반응의 종류로 분리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세 가지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생각되는 괴로움이라도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반응은 이 세 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들을 괴로움을 동반하는 3대 반응이라고 하여 번뇌 혹은 삼독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800만 화소의 TV 화면도 기본적으로 빛의 3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으로 만들어진 것과 비슷하죠. 만약 TV에서 3원색 중 하나가 사라지면 화면의 색감이 달라질 겁니다. 3원색이 전부 사라지면 화면은 꺼지고 맙니다. 마음에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탐욕, 분노, 망상을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지금 떠안고 있는 고뇌는 줄어들고 단순해지며 이윽고 해소됩니다. 명상이나 좌선, 마인드 풀리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모두 이런 반응들을 줄여나가는 훈련입니다. 세 가지 반응이 사라진 마음을 불교에서는 정적 혹은 청정심, 즉 깨끗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괴로운 마음을 떠안게 된다면 너무 깊게 생각하지도 그에 맞서지도 말고 먼저 이 세 가지 반응을 줄여보자고 생각하세요. 그렇게만 해도 사라지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답을 찾아야 하는 진정한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반응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라벨링입니다. 이건 탐욕이다. 이건 분노다. 이건 망상이다 라고 확실히 자각할 수 있다면 그 반응은 사라지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반응과 이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말로 이해하는 데 사용하면 반응에 사용하던 의식의 양이 줄어드니 괴로움도 해소된다는 원리지요.
한편 라벨링을 하면 쓸데없이 반응해서 분노가 증폭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는 자기 말에 반응해서 새로운 분노를 결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이건 분노를 그저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그 말에 반응해서 쓸데없이 분노가 솟아난 것이라고 이해해 보세요. 분노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있다고 그저 차분하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마음에 대한 라벨링은 생각을 늘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 상태를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일 뿐입니다.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다만 처음에는 괴로움의 종류가 탐욕인지 분노인지 망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반응이 평상시 어떤 형태로 괴로움을 만들어냈는지 자세히 말로 표현하며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이 평소에 떠안고 있는 초조함과 응어리의 정체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의 99%는 망상에서 나온다. 가장 먼저 다룰 내용은 망상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동반하는 반응을 일반적으로 탐, 진, 치의 삼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탐욕, 분노, 망상 순으로 나열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망상을 다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상이야말로 인간을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망상을 씻어낸다면 괴로움의 99%는 해결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만큼 망상은 우리 마음속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망상이란 뭔가를 뇌리에 떠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을 그려보는 것, 소리내어 말하는 것, 과거를 떠올리다가 미래를 상상하는 것,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모든 것이 망상에 해당합니다. 업무나 공부로 머리를 쓰는 것도 망상이냐고 묻는다면 반응의 종류로 따지면 그것 또한 망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망상에는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이 있습니다. 후자를 불교에서는 올바른 사고라고 부릅니다. 목적에 맞게 생각하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씻어내야 할 대상은 목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무의미한 망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불쾌한 느낌을 주는 기억을 떠올린다. 앞날에 비관적으로 상상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잡념, 이 머릿속에서 떠돌아 집중하지 못한다. 자신을 미움받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망상을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할까요? 바로 쉽기 때문입니다. 망상하는 데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으니까요. 제한도 없습니다. 혼자서든 누구와 같이 있든 집 밖에서든 집 안에서든 심지어 자면서도 망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망상이 마음을 괴롭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띠끌 같던 망상도 한없이 쌓이다 보면 태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망상이 마음을 점령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망상 하나가 자극제가 되어 마음이 또 다른 망상이나 감정을 만들어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면 당시의 괴로운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실패했다, 난 능력이 없다 등 생각이 솟구치면 그 망상에 마음이 반응해 한층 더 침울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망상에도 마음은 민감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최악의 결과를 상상해 나약해지거나 난 안 될 거야 라며 포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망상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늘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망상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래, 타인, 자기 자신에 대한 온종일 망상을 해서 분노, 적대감, 의심, 두려움과 같은 마음에 완전히 갇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확 바꾸고 싶다면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런 망상을 씻어내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망상을 라벨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스스로 방금 망상에 빠져 있었다. 현실에서 나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망상을 한 거구나 라고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 확인에 들어갑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서 있다, 걷고 있다, 숨 쉬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라고요.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망상 상태를 자각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믿음이나 잡념투성이었던 상태로부터 쑥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망상이 줄면 그토록 굳어있던 고뇌도 녹아 사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